자, 이번 시간에는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의 세 번째 금반원의 원칙, 일명 모순행의 금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금반원 풀어볼까요? 그대로 써보세요. 밑에다. 거꾸로 말하지 말아요. 거꾸로 말하지 마. 다른 말로요, 모순행위 금지 원칙. 모순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반대로 말하는 거 안 된다고요. 반대로 말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다른 말로 뭐예요? 순우리말로요? 순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말 바꾸지 마. 너 말 바꾸지 마. 이게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이거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진짜 제대로 들어야죠. 그죠? 선거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 공약으로 막 내놓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바꾸는 거? 말 바꾸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게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반대로 말하지 마세요. 말 바꾸지 마세요. 그거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뭐를 저버리는 거예요?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뭐를 바꾸면? 말 바꾸면 신의를 저버리는 거라서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사례를 볼게요. 사례를. 갑소유 건물에 옆에다 써볼게요. 의리임차인입니다. 의리임차인. 얘가 세입자로 살고 있었어요. 세입자로요. 새 살고 있었어요. 보증금 1억에 여기 세입자로 새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요. 이 주인이 대출 받으려고, 은행 대출 받으려고 했어요. 대출 받으려고. 그럼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은행에서요.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대출 심사를 해요. 대출 심사. 그때 대출 심사할 때 이 집을 한번 와서 보거든요.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시가가 어느 정도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느냐? 세입자가 있냐 없냐. 세입자가 있냐 없냐가 왜 중요해요? 세입자가 여기 살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경매되면, 이 집이 경매되면 은행이 먼저 차지해요. 여기 세입자가 먼저예요. 세입자가 이 돈을 먼저 차지하죠. 그럼 은행은 이 집에서 경매가 돼도 돈을 다 못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꼭 살피게 돼요? 이 집에 여기 대출해주는 이 집에 누가 있는지요? 세입자가 존재하냐 안 하냐가 대출 금액을 높이냐 낮추냐의 결정적 요인이죠. 자, 그런데 볼까요? 갑소유 건물의 세입자 을이 거주하던 중 근저당권자가 담보 가치를 조사할 당시에 은행이 담보 가치를 조사하러 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요. 임차인이라고 인정했어요? 부인했어요? 거기다 써보세요. 임차인 아니다. 나 세입자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나 세입자 아닙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않겠다. 나 권리주장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거기 밑줄 그으세요. 권리주장 않겠다 밑줄이요. 거기다 확인서까지요. 확인서에다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와보니까 여기 이상한 사람이 살잖아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요? 여기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뭐라고요? 주인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요? 나 주인은 아닌데요. 주인 아니면 왜 살아요? 그랬더니 그냥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스러워 안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우니까 뭐냐고요? 이거 세입자 아닌 거 확인서 써달라고 그래요. 여기다 확인서. 세입자 아니라는 거 확인서. 그랬더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줬을까요? 여기서 보세요. 대출을 해준 거죠. 대출을. 그럼 은행은 여기를 뭐라고 생각해? 이 사람을? 세입자라고요? 세입자 아니라고? 그럼 여기에 임차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최대한 많이 해줬어. 대출을요. 그죠? 왜? 여기 세입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집이 막상 경매로 넘어가니까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그럼 은행은 여기에 세입자 없으면 보증금 이 돈 회수할 수 있잖아요. 돈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임차인을이 법원에다가 배당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배당을. 거기 보세요. 나중에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이를 번복해서 임차인을 주장했습니다. 밑줄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세입자 아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와서는 뭐야? 지금 와서는 임차인을 주장해서 뭘 요구했어요? 배당을 요구했어요. 나 이 건물의 임차인이다. 그러니 뭐 해달라고요? 배당 달라고 배당금 요구한 거예요. 배당 요구. 그럼 여기요.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옆에다가 써보세요. 이렇게요. 이게 선행행위라고 그래요. 선행행위. 이 사람이 먼저 맨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행행위로 나 세입자 아니요. 그리고 후행행위요. 후행행위. 뒤늦게는요.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임차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보증금 배당 받으려고. 이거 배당 받으려고. 그러면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가 일치합니까? 모순됩니까? 모순돼요. 이거 모순돼.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이거죠. 모순행위를 해라 하지 마라. 금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 이거는. 얘가 임차인 아니다. 맨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그랬다가 이제 와서 뭐라고요? 임차인이다라고. 뭐를 바꾸는 거? 말 바꾼 거죠? 말 바꾸는 건 돼요? 안 돼요? 금지됩니다. 말 바꾸는 거 금지됩니다. 이게 금반원의 원칙이다. 말 바꾸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신의를 저버리는 거니까. 뭐를 저버리는 거니까?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왜 아니라고 그랬다 이제 와서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신의 측의 파생 원칙 세 가지가. 첫째가 사정 변경의 원칙. 거기다 써보세요.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 사정 변경. 사정이 바뀌었다.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계약을 그대로 해요. 계약을 수정해요. 계약을 나 수정하려고 그래요. 계약 수정하는 거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실효 원칙, 실효. 장기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방치한 거예요, 방치. 새삼스럽게 딴 얘기하는 거 안 돼요. 뒤통수 치는 거니까 그거. 그 다음 금반원의 원칙이요. 무슨 원칙? 금반원의 원칙. 이거는 말 바꾸지 마. 뭐 바꾸지 마? 말 바꾸지 마. 말 바꾸는 거 안 돼. 말 바꾸지 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다. 시험에 꼭 나와요. 이거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꼭 나옵니다. 다음 권리남용 금지 원칙. 자, 거기 볼까요?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외형상 정당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타인 권리를 침해합니다. 밑줄 그세요. 뭘 침해요? 남의 권리를 침범하는 거, 침범. 그래서 사회 공공성에 위반되는 거. 공공성 위반 동그라미요. 두 가지의 동그라미 치세요. 타인 권리 침해. 뭐 침해하는 거?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요. 공공성 위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거기 권리남용 위에다가 권리남용 금지 원칙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보세요. 권리남용 금지의 요건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가 뭐냐? 타인 권리 침해. 타인의 뭐를 침해할 것? 권리를 침해를 해야 됩니다. 남의 권리를 침범하는 거, 침범. 이게 주관적 요건이에요. 주관적 요건. 주관적으로 남의 권리를 침범한다. 또 하나는요. 객관적 요건이에요. 객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은 뭐예요?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거예요. 공공성이요. 공공성을 침해하는 겁니다. 공공성. 공익을요. 주관적으로는 누구를요? 남의 권리를 침범하는 거고 객관적으로는 공공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갖춰야지 권리남용이 돼요. 꼭 기억합시다. 권리남용의 요건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주관적인 요건하고 무슨 요건까지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권리남용이 됩니다. 자, 그래도 거기 사례를 가지고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사례가 훨씬 더 잘 들어와요. 옆에다 그림을 한번 깔끔하게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요. 갑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갑은 토지 소유자고 을은 한전입니다. 한전. 그래서 한전이 변전소를 세우려고요. 여기다 뭐 세우려고요? 변전소를 세우려고 이 땅 주인하고 어떻게 했냐면 수용을 했습니다. 저 땅을요. 이 땅, 토지 소유자 이 땅이 있었어요. 이 땅을요.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변전소 세우려고 수용을 했어요. 수용. 보상금을 주고 저 땅을 한전이 가져온 거죠. 그리고 여기다 뭘 세웠어요? 변전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변전소를. 변전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설치비가요 160억이나 들였습니다. 160억이나. 그리고 이 변전소는 이 지역에 주변 지역에 전기 공급하는데 지금 이 변전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사회에 중대한 이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 변전소가. 그런데 일이 꼬였습니다. 일이 꼬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한전에서 땅 주인한테 수용을 할 때요. 땅 주인한테 수용을 할 때 보상금을 줬어요. 근데 보상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저기서 안 받잖아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적다고 그래요. 여기는 더 달라고 그러고 여기는요. 그 정도면 됐다. 보통 감정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법적으로. 세 사람은 세 개 기관한테 의뢰를 해요. 감정평가할 때. 그래서 A기관, B기관, C기관 세 개 기관한테 감정평가를 맡겨가지고요.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여기는 평당 80만 원, 여기는 평당 80만 원, 여기는 평당 100만 원, 여기는 평당 150만 원. 그럼 세 개 기관의 평가가 같아요? 다 틀려요? 틀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두 개를 채워버려요. 이거 제일 싼 거하고 제일 비싼 걸 치워버리고 어떤 걸요? 중간 거. 이거 가지고요 감정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주려고 그래요. 주겠다 그랬더니 여기서 안 받는다는 거지. 더 달라 이거 달라고.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전에서? 공탁을 해버립니다. 보상금을 공탁을 해요. 공탁을. 법원에다 공탁을 걸어버립니다. 찾아가라고. 근데 공탁이요? 저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이게 공탁이요. 잘못됐어 이게. 이게 착오였어요. 착오 공탁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 보세요. 공탁이 제대로 똑바로 됐으면 이거는 한전 땅에다 한전이 지은 거거든요. 그건 문제 없죠. 근데 공탁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잘못됐어요 이게요. 그럼 수용된 게 어떻게 돼요? 수용된 게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게 수용된 게 뭐를 이뤄요?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효력이요. 왜? 공탁이 잘못됐으니까. 돈이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잘못 갔어요. 딴 데로. 오케이요? 여기까지 써보세요. 여기까지요. 그럼 수용된 게 효력을 잃어버린다. 효력을 실효한다. 효력을 잃는다 이거죠. 이 수용된 게. 수용이 이제 박살난 거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 땅은 한전 땅이에요? 원주인 땅이야? 원주인 땅입니다. 원주인 땅. 근데 이쪽에서 여기로 이 땅 값이 대략 6억입니다. 6억. 그럼 땅은 이제 이 사람 땅이 된 거거든요. 원래 땅. 공탁이 잘못됐으니까 이건 한전 땅이 아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불거진 건 이거예요. 땅 주인은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 땅. 이 땅입니다. 갑땅이죠. 갑땅에다가 을이 지금 한전이 여기다 뭘 세웠어 지금? 변전소를 세웠다는 거죠. 변전소를. 그럼 이 땅 주인이 야, 내 땅에 을이 뭘 가지고 있어? 한전이? 건물하고 변전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 주인 갑이 어떻게 한 거예요? 땅 내놔라 이거죠. 땅 내놔라. 반환해라.
이거 내 땅이니까 내놔라 이거죠. 그리고 땅만 반환해요. 변전소 철거하라고요. 변전소를 철거하라고 그런 거예요. 변전소 철거해라. 왜? 내 땅이고 이거 공탁이 잘못됐으니까. 오케이요? 그런데 이 보니까 이 땅이요, 이 땅이 자연녹지예요. 이게 자연녹지라서 개발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자연녹지는 개발이 안 되면 묶이는 거죠. 그대로 묶여가지고요 쓸모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보세요. 갑 입장에서는, 갑이 주장한 거는 자기한테는 이득이 없어요. 한전한테는 뭐만 주고요? 상대방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줘요. 엄청난 고통. 타인의 권리를 뭐하고 있어요? 타인의 권리를 엄청나게 침해를 하고 있어요. 이걸 부수게 되면 얼마를 피해를 봐요? 얼마를? 을한테는 160억을 지금 손해를 입혀요. 얘한테는 160억의 손해를 입혀요. 그리고 이게 주관적 요건이죠. 주관적으로 이 사람한테 얼마의 피해를 줘요? 얼마의 피해를? 160억의 피해를 줘요. 한전한테, 상대방한테. 이 상대방한테 누가요? 갑이. 권리자가 상대방한테 얼마의 피해를? 엄청난 권리 침해를 일으켜요. 160억이라고 하는 피해를 이쪽한테 일으킵니다.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세요. 객관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여기서 조심할 게 이거예요. 얘가 얘한테 피해를 준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째 요건이 뭐냐? 객관적 요건이에요. 객관적 요건. 얘 땅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6억짜리고요. 6억짜리고 이거 철거하면 얼마 피해를 봐요? 160억. 그런데 이 변전소가 어디에? 주변 지역 사회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철거를 하게 되면, 변전소를 철거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는데요? 신규 설립하는데요. 이걸 신규로 설치하는데 기간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장기간 걸려. 그럼 장기간에 누가 피해를 입어요? 한전이 피해를 입어요? 주변 지역사회가? 누가 피해를 입어요? 사회가, 지역 사회에서 피해를 입어. 그게 바로 무슨 요건이에요? 객관적 요건이에요. 지역 사회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이쪽한테 피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뭐까지 갖춰야 돼요? 객관적으로 누가요? 사회질서, 우리 사회질서한테 피해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요건을 구비를 해야 뭐가 됐다고 그래요? 아, 얘가 이거 변전소 철거하라는 거는 뭐다? 정당한 권리 행사인 거예요? 남용인 거예요? 남용이다. 이건 남용이다. 얘한테 피해가 엄청 크고 얘만 피해가 아니라 누구까지요? 지역사회까지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 사회가 피해를 본다 이거죠. 그거는 네 땅이지만 이걸 철거하고 토지 달라고 하는 거는 남용이다. 남용. 그래서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이거 변전소 철거를 허용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금지시켜야 된다. 왜? 권리 남용이다 이거는. 너한테 득되는 것보다 얘한테 피해를 주고 상대방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지역사회까지 엄청나게 피해를 준다. 그러니 객관적 요건까지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남용이 되었다. 자, 그럼 볼까요? 요건. 첫째,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뭐를 주려고 그래요? 고통을 주려는 데 있어요. 상대방에게 고통, 네모요. 상대방에게 고통만 준다. 한전한테 쓰세요. 누구한테요? 한전한테 고통만 줘. 한전한테. 그리고 권리 행사자, 자기한테는 뭐가 없어요? 이득이 없어. 이득이. 둘째,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뭐에 위반해야 돼요? 사회질서 위반. 네모하세요. 사회질서 위반. 옆에다요? 공익침해요. 공익을 침범할 것. 그래야만 뭐가 이루어져요? 권리남용이 됩니다. 권리남용이. 주의. 그 주의가 굉장히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권리 행사에 의하여 행사자가 얻는 이익. 행사자가 누구요? 땅주인. 땅주인이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 한전이죠. 한전이 잃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
그죠? 그럼 이거 객관적이에요? 주관적 요건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주관적 요건. 그것만으로 밑줄이요. 그것만으로가 뭐예요? 주관적 요건. 그것만으로가 주관적 요건이에요. 즉 거기다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행사자의 이익보다 뭐가요? 상대방의 뭐가? 손해나 불이익이 작아요? 이게 엄청 커요? 이게 엄청 커요. 이것만 가지고는 권리남용이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권리남용이 안 돼요. 하나 더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 요건. 무슨 요건? 객관적으로 사회질서를 위반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리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잃는 손해가 크다는 거, 그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권리남용은 꼭 따져줍니다. 뭐를 따져줘요? 객관적 요건, 사회질서 위반을 고려해준다. 중요합니다. 다음 3번. 권리남용의 효과. 권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권리가 남용이 되면, 뭐가 남용되면? 권리가 남용되면 법이 여기다가 도움을 안 줘요. 법이 뭐 하지 않는다? 조력을 안 해요. 법이 도움을 안 준다고요. 얘가 주장한 대로 남용이 돼버리면 법이 조력을 안 해요. 그래서 첫째,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면 법은 도와주지 않아요. 두 번째, 형성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면 본래 발생해야 될 효과가 안 생겨요. 똑같아요. 효과가 안 생겨. 효과를 안 생기게 해요. 이게 남용이 돼버리면. 세 번째, 권리남용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뭐를 물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 니을입니다. 별표. 권리남용했을 때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친권이에요. 거기다 써보세요. 친권을 남용하면,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면 어떻게 해요? 친권을 박탈시킨다. 아버지가 애를 너무 팬다 이거죠. 아버지가 너무 애를 가혹하게 팬다, 또는 앵벌이를 시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친권자 자격이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격을 뺏어버립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권리가 남용되면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친권 남용입니다. 친권. 자, 이렇게 해서 권리 행사요. 권리 행사의 한계에 두 가지를 살펴보셨어요. 하나는 뭐? 신의칙. 두 번째는요? 권리남용 금지. 자, 그 신의칙의 파생원칙이 몇 가지였어요? 신의칙의 파생원칙이 몇 가지?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하고 권리남용의 요건 두 가지. 이거 꼭 가지고 가실 것. 다음, 권리의 충돌과 경합. 권리끼리도 충돌이 생깁니다. 그때 어떤 권리를 우선시킬 거냐, 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돼요. 그게 권리의 충돌과 경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써볼게요. 여기 위에다 써보세요. 갑이 심영래 씨입니다. 심영래 씨. 한때는 신지식인으로 엄청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죠? 근데 잠깐이었죠. 잠깐. 그 뒤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때 이 집에 이런 권리가 쭉 있었다고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여기요, 사업이 잘 되니까요, 저쪽이 은행에서, 모 은행권에서, 1금융권에서 1번 저당권이요, 대출을 해줬습니다. 여기다가 10억을 융자해줬습니다. 10억 융자. 그리고 근저당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얘가 1번 저당권. 그 다음 B가 이 집에 세를 얻었습니다.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위에다 써야 되겠죠. 임차인.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는
2번 저당권. 자, 몇 번 저당권? 2번 저당권입니다. 2번 저당권. 여기는 5억을요. 5억을 심영래 씨한테 융자했습니다. 이거 담보로 잡고. 그 다음에 D. D는요. D는 가압류 걸었어요. 여기다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 집을 D라는 분이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가압류. 왜? 돈을 안 줘. 빌려간 돈을. 가압류를 걸었다는 거는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채권. 가압류를 걸었어요. 이 집에다가요. D가. 그 다음에 E는요. E는 누구냐? 이 심영래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근데 저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 월급을 떼먹으려고 그래. 월급을. 그럼 무슨 채권? 임금이요. 임금 채권 생깁니다. 임금 채권. 이걸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심영래한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게 5개예요. 5개.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임차인이 보증금이 소액이냐 아니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얼마라면? 보증금이 소액이면 서울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면 소액 임차인입니다. 소액 임차인. 예컨대 보증금이 7천만 원이다. 7천이다. 그리고 여기다 전입신고를 해뒀다. 전입신고를. 그때 이 건물이요. 이 심영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로 처분이 되면 저 집이요. 배당받을 때, 이 경매로 배당받을 때 권리의 순위가 문제예요. 권리의 순위 또는 경합이 문제가 돼요. 그거 해결하는 게 여기입니다. 권리의 충돌과 경합 문제. 자, 먼저 싼 거로 1번. 하나의 물건 또는 사실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걸 권리의 충돌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 2번 보세요. 물권하고 물권이요. 물권 상호 간에는 뭐가 이겨요? 먼저 성립한 거. 먼저 성립한 물권이 이겨요. 여기 보세요. 물권이 여기에 뭐 있어요? 물권이 여기에 뭐가 있어요? 1번 저당권하고 몇 번? 2번 저당권. 이게 두 개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그럼 누가 이겨요? 먼저 성립한 거. 얘가 1번 저당권이 얘를 이겨요. 먼저 성립한 권리 밑줄 그으세요. 무슨 권리?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그럼 1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을 이긴다. 그 다음 제한물권은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무슨 물권은? 제한물권. 여기 보세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럼 심영래는 이 집의 뭐예요? 소유자죠. 그럼 배당받을 때, 이 경매로 배당받을 때 순서가 심영래가 먼저예요? 저당권이 먼저예요? 소유자가 먼저 받아요?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 저당권이 먼저죠. 얘가 받고 못 받으면 나머지 받는 거예요. 나머지. 이 집이 경매되면 배당받는 순서가 누가 먼저? 소유자 먼저예요? 제한물권이 먼저예요? 제한물권이라고 해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제한물권,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소유자보다 우선합니다. 제한물권이 뭐라고요? 저당권이 뭐보다? 소유권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당연한 얘기죠. 은행이 먼저지, 은행이. 그 다음 2번.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별표. 거기다 써보세요. 전세권과 저당권이 충돌하면 얘는 전세, 얘는 저당권이에요. 그럼 어떻게 따져요? 먼저 성립한 게, 먼저 등기된 게 우선해요. 먼저 등기된 것이 우선합니다. 등기가 빠른 게 우선하는 거예요. 전세가 빠르다 이거. 전세는 6월달이다 등기가. 얘는 10월달이다. 그럼 누가 먼저예요? 전세권이 먼저입니다. 전세권이. 오케이. 다음 물권과 채권의 충돌입니다. 원칙.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뭐가 우선해요? 물권이, 이 물권이 뭐보다? 채권보다 우선해요. 그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뭐보다 우선한다?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게 원칙이다. 원칙.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물권이 채권을 이깁니다. 가위바위보 하면 물권이 이겨요. 채권 져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여기 보세요. 얘네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임차인 채권이죠? 이것도요. 임금 채권도요. 채권입니다. 채권. 얘도 채권이에요. 채권. 얘도 채권. 그런데 얘가 보증금이 커요? 소액이에요? 7천만 원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저당권. 이 저당권을 이겨버려요. 예외가 있어요. 얘가 소액 임차인이면 무슨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면 이 저당권을 얘가 이겨버려. 얘가. 그 다음 얘도 임금 채권이죠? 임금 채권 중에서 몇 개월치요? 3개월치요. 3개월치. 3개월치는 저당권 얘네를 이겨버려. 몇 개월치요? 3개월의 임금 채권은요. 석 달치요. 석 달치. 그럼 얘가 10개월치 못 받았다. 월급을 10개월 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배당받을 때는 3개월은 누구보다 먼저요? 저당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얘가. 나머지는요? 저당권보다 뒤로 밀리고. 예.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이라든가 누구요? 임금 채권은 누구보다?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누구보다 우선해요?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 받습니다. 우선 변제. 특히 소액 임차인, 얘가 아주 중요합니다. 소액 임차인.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게 되면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되는 채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갑은 최종 3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채권 동그라미요. 최종 몇 개월분? 3월분의 임금, 급여입니다. 급여 3개월치는 제일 먼저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은행보다도 먼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퇴직급여 몇 년치요? 3년치. 이건 은행보다 먼저 찾아먹는 거예요. 은행보다 먼저 찾아먹어요. 퇴직금. 그 다음 라번이요. 라번에 보면 소액보증금이요. 소액보증금. 그거는 은행보다 먼저 찾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권은 뭐보다 우선해요? 원래는 채권보다 우선하죠.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 소액 임차인하고 임금 채권 같은 거는 저당권보다 얘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 더 정리하면 물권하고 물권끼리 충돌하면 뭘로 따져요? 물권하고 물권 충돌은 먼저 성립한 거. 이건 먼저 성립한 게 이기는 겁니다. 먼저 등기된 게 우선합니다. 우선. 전세가 빠르다. 그럼 전세가 이겨버립니다. 이겨버려요. 다음 권리의 채권과 채권의 충돌. 4번 보세요. 채권하고 채권은요 평등해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한다고 그래요. 무슨 원칙? 채권자는 뭐하다? 평등하다 그래요. 채권자끼리는 우열이 없어요. 평등해요. 평등의 원칙.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채권자는 평등합니다. 여기 볼까요? 이 말입니다. 심영래 씨가 사업하는데요. 여기 사업하는데 여기 친구의 초등학교 동창, 얘가 얘한테 얼마? 10억 빌려줬어요. 10억. 10억에 대여금 채권이 있어요. 대여금. 빌려준 거예요. 담보도 없이요. 우리 친구 사이에 무슨 담보야. 내가 꿔줄게. B도 돈 꿔줬어요. 얘한테 얼마를요? 5억을요. 5억 빌려줬어요. 담보 없이. 똑같아요. 대여금 채권. C도요. 얘한테 돈 꿔줬어요. 1억을요. 1억을. 그럼
갑한테 채권자가 몇 명? 3명. 이게 우열이 있어요? 우열이 없어요? 얘가 먼저 꿔졌는데 얘는 2000년에 꿔졌어요. 2000년에. 얘는요? 2005년에. 얘는 2006년에.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평등해요. 이건 다 평등해요. 이게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자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럼 이 집이 경매되면, 심형래 아파트 경매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되면 우선 변제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예, 평등 배당이에요. 평등 배당. 배당할 때 똑같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별로 나눠 가자. 금액별로. 우열이 없고 저당권이면, 이게 저당권이면 어떻게 돼요? 먼저지 얘가. 먼저지 얘보다. 얘보다 얘가 먼저 받죠. 근데 얘는 어때요? 채권끼리는 평등해요. 채권자끼리는 평등합니다. 이게 동순이에요. 안분배당이라고 그래. 이걸 안분배당.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조심할 게. 여기 보세요. 여기.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 심형래가 어려울 때요. 심형래가 어려울 때. 얘도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사업이 어려우니까, 심형래가 사업이 어려우니까 돈을 못 갚는 거죠. 지금 못 갚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잘 보세요. 친구 A, 친구 B는요. 가가지고요. 엄청나게 못 살게 굴었어요. 너 돈 왜 안 갚냐고. 온갖 모욕을 다 줬습니다. 배우자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도 모욕을 다 줬어요. 모욕을요. 두 사람은 엄청나게 모욕을 준 거예요. 얘한테 모욕감을요. 근데 C는요. 같이 갔는데 차마 C는 심형래한테 뭐라고 말을 못한 거지. 삿대질도 한 번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야, 요즘 힘들다며. 힘들다며.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커피를 사줬어. 커피를. 내가 커피 사주고 밥 한 끼 사줄게. 해준 건 없고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내가 이건 해줄게. 그리고 그냥 되돌아왔지요. C는. 그랬더니 심형래가 잘 보세요. 부도날 때 사장님은 알아요. 자기 회사 망하는 거. 그죠? 그럼 가지고 있는 기물이 있습니다. 기물. 차도 있고요. 여기 집기들 있고 막 이렇습니다. 물건 있고 피아노도 있고 집에. 요거를 얘가 어떻게 했어요? C한테 전화를 했다. 뭐라고요? 야, 이거 가져가. 네가 가져가. 야, 너 나한테 밥 먹으라고 하는 애는, 밥 사준 애는 너밖에 없다. 다른 애들 와가지고 다 멱살 잡고 뺨을 후달 내 뺨을 치는데 너는 밥 사준 애는 너밖에 없다. 내가 줄 건 없고 여기 차 있고 여기 피아노 있다. 이거 어떻게 할게? 내가 너한테 줄게. 채권자끼리는 평등하죠. 이게 경매를 넘어갔다면 어떻게 돼요? 이 경매 값을, 경매 나온 돈 어떻게 가져요? 먼저 가져요? 나눠 가져요? 안분배당을 해요. 안분배당.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경매를 했어요. 그냥 줘버렸어. 사적으로요. 사적으로 실행을 한 거예요. 사적으로 뭐 했어요? 줬다 이거죠. 줬다. 그럼 이거 C하고 A하고 B가 같이 가져요? C 거예요? 그냥 C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줘버리면, 얘한테 줘버리면. 그래서 얘가 밥 사주고요. 밥 사주고 뭐 얻었어요? 예, 이거 다 얻었어요. 얘네들은요, 망했잖아.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그죠? 예, 요 부분. 그러니까 채권은 평등하지만 어떻게 할 때요? 이 채권 채무자가 줄 때는 평등하지 않아요. 얘가 먼저야. 먼저 준 사람한테. 그 다음에 권리의 충돌은 이 정도면 됐고요. 권리 경합을 살펴볼게요. 권리의 경합. 이건 충돌의 문제. 이제 볼 거는 권리의 경합 문제. 경합. 자, 그 경합에서 사례를 가지고 볼게입니다. 사례로. 그게 민법이 쉬워지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림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고 여기는 세입자입니다. 임차인. 여기는 임대인. 저 친구가요, 기아자동차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딸 둘이 골프를 합니다. 골프를 시키다 보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당 500만 원씩,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간대요. 둘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월급 받는 거 갖다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 이 친구가 골프라도 좀 계속 편안하게 시키려고요.
건물을 임대를 놨어요. 장모님한테 받은 거를 임대를 놨어요. 그래, 세를 놨거든요.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세입자가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가게가 요즘 불경기라서 가게가 잘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한 거냐면, 그럼 이분이 이 가게가 자기 건물이에요? 남의 가게야? 남의 가게죠. 이 건물 어떻게 했냐면 술을 먹고 나서 화풀이로 어떻게 했어요? 가게는 안 되지, 보증금은 자꾸 까이지, 이러니까요,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게를 술 먹고 부숴버렸습니다. 이거를 건물 일부를 부수었다 이거죠. 문짝하고 창문하고 이걸 막 부셔버렸습니다. 술을 먹어 홧김에.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은 임대인하고 계약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계약 관계 없어요? 존재해요? 있죠?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했어요. 임대계약. 그러면 계약이 종료되면, 뭐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게를 원상복구해야죠. 원래대로. 그죠? 원래대로 복구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게를 어떻게 했어? 지금 부숴가지고 훼손했습니다. 훼손을. 그럼 임차인은 계약 종료했을 때 가게를 원래대로 반환해야죠. 가게를 원래대로 새 얻을 때 상태로 돌려줘야죠. 그죠? 예. 원 상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시켜줄 의무가 있어요. 반환시킬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어요. 채무가 있어. 채무. 원래대로 돌려줘야죠. 원 상태로 돌려줄 채무가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가게를 어떻게 했어요? 훼손해버렸어요. 예. 위에 전등까지 막 이거 조명까지. 그러면 이 채무가 이행되어 이행을 못 시켜줘요. 이행을 못 시켜주죠. 채무를 돌려줘야 돼. 이거를 가게를 원상태로 돌려줘야 되는데 못 주게 됐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는 지가 잘못했죠. 지가 열받아가지고 지가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를 위반한 거죠. 채무. 돌려줄 의무를, 채무를 위반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요. 너 왜 못 주냐 이거 원상태로 돌려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 당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채무를요, 원상태로 돌려줄 채무가 있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이행을 못했으니까 책임져.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이거는 뭐가 있을 때요? 계약관계가 있을 때 그래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임차인이 자기 가게를요, 남의 건물을 이렇게 부숴버린 거는 저 주인한테 피해 준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면서 이 건물을 차버린 거죠. 그죠? 그거는요, 계약관계가 없을 때도요, 뭐가 없어도 계약관계가 없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손해를 변상해야 돼요. 가해자가 누구한테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누구한테요? 피해자에게 손해를 변상해야 됩니다. 뭐를 변상해야 돼요? 손해를 변상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계약이 있어요? 계약이 없더라도요? 계약이 없어도, 내가 계약 안 했더라도 남의 건물 망가뜨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술 먹고 지나가다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의 가게를 유리를 차버렸다. 그게 뭐예요? 계약관계 없어도 어떻게 해요? 가해자가 누구한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죠. 이건 뭐예요? 불법행위야. 이거는 불법행위. 두 가지가 뭐 한다고 그래요? 경합한다라고 그래요. 이게 경합입니다. 경합. 얘가 한 건 하나인데, 술 먹고 가게 부순 거 행동은 하나야. 행동은 하나인데 법적 책임은 몇 가지가 성립해요? 두 가지가. 채무불이행 책임하고 불법행위 책임 두 가지가 성립해요. 두 가지가. 채무불이행 책임하고 또 하나는 무슨 책임? 두 가지가 경합한다라고 그래요. 경합한다. 장기 뚫 때 차장하고 포장이 동시에 걸린 거예요.
그럼 차장만 받아요? 포장도요? 차장하고 포장 두 가지가 뭐 한다고 그래요? 경합한다고 그래요. 경합한다. 이게 권리의 경합입니다. 그럼 주인은 이 손해를요. 손해를 이걸로 받든 이걸로 받든 이걸로 받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받으면 돼. 그거를 권리의 경합이라고 그래요. 권리의 경합. 옆에다 쓰시면 돼요. 경합이 뭐라고요? 차장하고 포장이 경합한다. 차장하고 포장이 경합하는 게 권리의 경합이에요. 차장 받을까? 포장 받을까? 오케이. 하나만 선택이니까 하나만. 차장을 받아. 그럼 차장을 고르는 거고요. 차장 말고 포장 받아. 선택할 수 있어요. 권리자는. 자, 그거를 권리의 경합이라고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규의 경합. 법규의 경합은 일명 법조 경합이라고 그래요. 법조 경합. 자, 거기 볼까요? 법규의 경합이란 하나의 권리 규정이 다른 권리 규정을 배제를 해요. 그래서 하나 규정은 없어지고 하나 규정은 적용을 안 받고 하나만 받는 거예요. 예컨대 거기 볼게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경합하는 거예요. 일반법의 동그라미야. 무슨 법? 일반법 거기다 쓰세요. 민법이요. 민법은 일반법입니다. 옆에다 쓰세요.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경합하거든요. 위에다 써보세요. 기간 없이 임대를 넣습니다. 기간 없이 임대계약을 했어요. 기간 없이 임대계약을 하면 민법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기간 없는 게 돼요. 기간 없는 거.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간 없이 임대를 주면 2년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간주를 하고요. 여기는 2년 간주,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기간 없는 걸로 돼요. 기간 없는 걸로. 서로 틀려 그래서. 그럴 때는요. 경합하는 거 하나만 적용돼요. 경합에 하나만, 특별법만 적용돼요. 뭐만? 이것만 적용돼요. 이건 적용이 안 돼 버려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조 경합. 법하고 법이요. 법하고 법이 경합하는 거예요. 법하고 법이 경합하면 뭐가 우선해요? 특별법이 우선한다. 특별법이. 이거를 법조 경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법하고 민법의 사용자 책임이 경합하면 그럼 법의 동그라미에다 법이 두 개 나와요. 어디 법? 국가배상법 할 때 법 동그라미에요. 국가배상법에 가로. 그 다음 민법에 가로. 그럼 법이 하나예요? 두 개가 경합해요? 경합하죠? 그럼 뭐만요? 국가배상법만 적용돼요. 하나만. 그거를 무슨 경합? 법조 경합이라고 해요. 법조 경합. 되셨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충돌하고 경합 살펴보셨습니다. 복습을 잘 해주시고 다음에 실종선고제도 잠시 쉬었다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